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포럼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고든창, 민경욱, 모스탄, 전한길 총 출동했습니다. 시애틀 포럼에 고든창, 모스탄, 민경욱, 전한길 총 출동했는데요. 미국 시애틀의 자유민주 한미동맹 시애틀 포럼에서 모스탄 대사가 한국의 성남시를 콕 집어서 부정선거의 거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시애틀 한인단체하고 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공동으로 13일 현지 시간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건데요. 거기서 대한민국 진실 앞에서 깨어나라 라는 주제로 위협받는 자유민주주의 현실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실 앞에서 깨어나라. 강연자로는 고든창 변호사, 아시아 안보 전문가죠. 민경욱 KCPAC 대표죠.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죠. 전한길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뉴스 대표입니다. 이 4명이 나섰습니다. 행사장에는 3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 고든창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2020년 총선과 이후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화해 장비를 사용했고 민주당이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와 협력해서 사전투표용지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인을 고용해 투표지를 집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든창 변호사는 지난 7월 현 정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기밀 데이터와 핵심 감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 간 고급 회의가 한미 간 고위급 회의가 최소 2차례 취소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때문에 한미 고위급 회의가 2번이나 취소되는 그런 갈등 관계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 조치수역에 대한 대형 강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어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연안으로 진입해서 해양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고든창 변호사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연사로는 민경욱 대표가 나섰는데요. 민경욱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중심에는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라고 폼을 열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지난 6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민경욱 대표는 부정선거의 방식이 과거의 매표나 물리적 조작을 넘어서 최첨단 디지털 범죄의 영역에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및 개표 장비가 서버와 연결돼 있어 무선통신 환경에선 참관인 감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참관인이 감시해봤자 지금 무선을 통해 가지고서 해킹을 통해 가지고서 벌어지는 이 부정선거를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민경욱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 역시 부정선거 문제 제기와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시도가 있었다면서 국회 예산 삭감과 연이은 탄핵 시도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 라면서 123 계엄의 배경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또 KCPAC USA 의장을 맡고 있는 모스탄 대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도둑맞은 선거로 규정하면서 영구가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성남시를 거점으로 한 사이버 개입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표를 삭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스탄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즉 AWEB이 전자선거 부정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원조 예산의 80% 이상을 삭감했다는 점도 상기를 시켰습니다. USAID 같은 거 이제 그야말로
거의 폐쇄시켜버리고 세계 원조를 삭감한 걸 말하는 거죠. 한국산 하드웨어와 중국산 화웨이 부품, 그리고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전 세계 좌익 세력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모산 대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헌법 77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마비된 국정과 대간첩 작전 역량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독방 감금과 체수하는 일사부대리 원칙과 국제인권 기준인 넬슨 만델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인의 80%가 중국에 반대하는데도 친중 인사가 집권한 것은 여론조사와 선거가 철저히 조작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선 대사는 미 행정부에서도 이 한국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마러라고에서의 대화를 인용해 한국 내 후퇴타적 상황에 대해서 비자 제한, 금융 제재, 자금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한길 뉴스 대표가 마지막으로 연사로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년 반 동안 178차례의 퇴진 주장과 30차례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면서 그 배경으로 촛불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교조, 더불어민주당을 꼽았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민주노총 간부 한 명이 간첩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예를 들며 해당 판결문에는 북한으로부터 수백 차례 지령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활용해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리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2020년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서버 관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24년 3월 여론조사 기준 46%에 불과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또 선관위에서 878건의 인사비리가 적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40%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인사비리가 878건이나 발견이 됐다는 등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썩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한길 강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선고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무죄가 될 것은 뻔하다.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측이 내란 특검에서 실패하자 국민에게 1년간 사기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서 급기야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기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도 결론 지었습니다. 게시팩은 반중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애니첸이 창립한 단체인데요. 이번 집회에는 K 전 KPEC 시애틀 의장과 이영윤 AKUS 시애틀 대표가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사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애틀 포럼에 고든창, 민경욱, 모스탄, 전한길이 총 출동을 해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재 상황,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단합 등등을 아주 힘차게 모두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네 사람은 하나같이 말이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네 사람이 만나서 시애틀 포럼을 열었다는 거, 그리고 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기를 후끈 달아올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상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강신업 TV에서는 여러분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 회원 가입도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